안녕하세요. 동남아 진출 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를 맡게 된 PIG 김성현입니다. 우선 동남아 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 발표할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동남아 소개, 인프라, 게임 시장 현지화,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동남아 시장 조사를 나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궁금했었던 것들이 과연 내가 개발사고 내가 퍼블리셔면 동남아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궁금할 것인가,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것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경제 규모는 어떤지, 스마트폰은 어떤 걸 사용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다녀왔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면 갔기 전에 방문 전이랑 후에 역사, 문화,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을 책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에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방문했었던 거는 태국 게임쇼 기간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업체들은 대부분 게임과 관련돼서 주변에 있던 모든 업체들 거의 다 만나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게임을 서비스하는 데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퍼블리셔, 마케팅, 3자 결제, PC방 이런 상황들이고, 이 업체들도 한 개 업체들만 만나면 한 개 업체의 의견이 조금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두세 개 업체들을 같이 만나서 그 부분 중에서 공통된 의견들이 어떤 것인가 그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동남아시아를 보면 동남아시아는 전체 규모로 보면 한 6.5억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이런 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 저희가 문화를 보는 데 있어서 너무 세세하게 보기엔 너무 한계가 있고, 실제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들이 종교라서 종교 쪽을 살펴봤는데요. 종교 같은 경우는 인도 차이나 반도는 불교. 왜냐하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가는 중간 기착지 같은 곳이라서 불교가 많았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지역은 이슬람교가 많았습니다. 이슬람교가 많은 이유는 예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향신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약간 지나가는 무역 교역료 같은 부분들이라서 이슬람교가 많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 기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약간 카톨릭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동남아 지역을 하나의 단일 종교로 묻기보다는 모든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체 GDP 규모는 한국의 1.7배 정도 되고요. 순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인당 GDP, 저희가 1인당 GDP를 보는 이유가 결국은 1인당 GDP가 유저의 객단가와 비례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거 많이 보는데요. 실제로 싱가포르는 저희보단 잘 사는 상황인 거고, 그 이외의 지역들은 말레이시아랑 태국은 저희보다는 좀 소득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현지화, 언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동남아시아 지역들의 언어를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자기만의 언어가 있고 자기만의 표기 방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라오스랑 태국 같은 경우는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 사투리 같은 계열이라 사투리처럼 통용되긴 하나, 지금 여기에 기입한 것처럼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표기법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나중에 현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각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쪽은 저희가 포지 보급률, 그러니까 전 국토 면적 중에서 포지가 얼마나 커버하는지 봤을 때 한국은 거의 다 커버하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봐보면
적게는 63%, 많게는 85%. 이 부분은 뭐 섬 도서 지역을 제외한다고 치면은 4G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G 전송 속도를 보면 싱가포르는 저희 한국과 비슷한 수치고 나머지 지역은 되게 속도가 느립니다. 이 말을 저희가 이 부분을 왜 보냐면 결국은 지금 여기 보시면 태국이 한국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속도가 느립니다. 결국은 10분 받을 CDN 통해서 추가 다운로드를 받을 때 한국에 10분 걸린다는 거를 태국에서는 40분 걸린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통신 상황들은 통신 속도는 좀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금 모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는 후불형 과금 모델, 저희와 비슷한 과금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선불형 과금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폰 브랜드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애플, 그 다음에 삼성, LG 이 부분이 대부분 브랜드이지만 이 동남아시아 지역들은 중저가 폰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 브랜드 폰들이 많았었는데요. 실제 보면 오포, 화웨이, 샤오미 이런 브랜드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 쪽 환경을 한번 살펴봤는데 인터넷 쪽 환경을 살펴본 이유는 결국은 마케팅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인터넷 환경이냐에 따라서 어떤 인터넷 환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실제로 메신저 같은 경우는 태국 1위 메신저는 라인, 그리고 베트남은 잘로, 그리고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는 왓츠앱, 그리고 필리핀은 페이스북 메신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실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태국과 일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라인 이용률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진출하실 때 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진출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진출 전략으로서 하나의 옵션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많은 업체들을 만났었고 저희가 궁금했었던 거는 동남아 지역에 로컬 미디어가 있냐 없냐, 로컬 매체들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만나본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컬 매체는 존재한다, 하지만 효율은 안 좋다가 공통된 의견이었었고 실제로 그쪽에서 집행하는 매체들 대부분들도 지금 한국에서 많이 접한 글로벌 매체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을 했고요.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앱 분석 사이트에서 나온 이용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용자들이 페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 소셜미디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하면 저희도 떠나기 전에 가장 궁금했었던 것이 3자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3자 결제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만난 업체들 이야기를 해보거나 매출 상위에 있는 게임들도 3자 결제를 많이 붙였습니다. 실제 펜타스톰이 동남아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도 3자 결제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 앱 마켓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살펴봤는데 로컬 앱 마켓은 존재는 합니다. 근데 많은 업체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로컬 앱 마켓의 영향력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임 시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플랫폼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인기 게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남아 게임 시장은 36억 달러, 저희도 얼마인지 몰라서 봤더니만 그냥 한국의 한 65%? 이 시장 규모는 모든 플랫폼을 다 포함하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별 비중을 보면 조금 독특하고 좀 저희도 보면 좀 생소하긴 했었어요. 그 태국이랑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모바일 플랫폼이 50%를 차지했는데 베트남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생각을 해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모바일에 들어갈 더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해석을 저희는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 게임이 전체 시장의 규모를 많이 키웠는데, 게임 시장 규모를 많이 키웠는데, 그러면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PC 온라인 게임 시장을 어떻게 만들었냐, 얘네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가면서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줄어들었냐, 아니면 어떻게 했냐 봤는데, 실제로 저희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 PC방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게임백서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 분명히 모바일에 비해 성장률은 낮아요. 근데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현 상태 유지 정도, 현 상태 유지 또는 그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비중은 구글이 89%, 거의 9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이 11%. 이 전체 규모는, 이 다운로드 규모는 한국에 비해 776%.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다운로드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운로드 발생은 인구수와 비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부분은, 매출은 애플이 조금 더 비중에 비해서는 더 많습니다. 애플 유저들이 그 과금률이라든지 경제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조금 더 많아서 애플이 40%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규모를 다 합치더라도 한국의 34%.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 이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는 구글, 애플인 거고 3자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클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규모를 말할 때 저도 이제 시장 규모가 이게 월간 얼마, 누적 이거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그거 가지고는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순위별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매출이 결국 iOS랑 AOS, 구글이랑 애플 합산한 순위별 매출인 거고요. 실제로 전체 여기를 합산을 하면 1위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가 매출을 발생을 하고, 거기에 이제 3자 결제가 붙으면 플러스 알파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국가별 모바일 게임 순위별 매출을 가장 큰 것들은 국가들 뭐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상위 게임들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만나본 사람들도 이야기해보면 이쪽 모바일 e스포츠와 연계한 모바일 게임들이 대세다 라는 거고, 그쪽에서 그 장르에서 마케팅 부분에서도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 거고요. 실제로 여기 상위권들 봐보면 그 펜타스톰, 그 다음에 모바일 레전드 쪽 모바 장르에선 그 두 개 게임들이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배틀로얄 장르에서는 배그, 그 다음에 프리파이어, 이 두 개 게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인기 게임 중에 특징들을 봐보면 지금 빨간색이 중국 게임이고요. 중국 게임이 거의 절반을 도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게임들은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PC 온라인 게임의 명성만큼 모바일에서는 한국 게임에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었고요. 실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 동남아 빌드만, 동남아 버전만 따로 전략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입하는 단가들도 훨씬 많고, 마케팅에, 그리고 최적화라든지 이런 기기 부분들이야 대응에 있어서 중국 단말기가 많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훨씬 편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중국 게임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셔 비중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가레나가 뭐 온라인이건 모바일이건 영향력이 되게 컸었고요. 그 다음에 문툰, 문툰은 그 모바일 레전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고요. IGG는 로드 모바일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고, 지금 여기서 텐센트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동남아 버전은 그 텐센트에서 직접 서비스하고 있어서 이 정도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시장 환경이나 그 문화 환경이라든지 시장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들어갈 것인가, 뭐 각 업체마다 솔직히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다 달라서 뭐 100명짜리가 개발한 게임이랑 그 다음에 3명이 개발한 게임이랑 분명히 환경이 달라서 똑같은 전략이라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현지화 중에서 이런 부분은 콕콕 집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은 거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동남아 적용을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좀 그래프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위에 있는 게 시장 매출 규모인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이 각 국가마다 메인 언어입니다. 이게 영어는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이게 다 개발사 입장에서 다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실제 적용하실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언어를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선 영어로 서비스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화교 인구들이 되게 많아서 간체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체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개발사 상황에 맞춰서 비용이랑 고려하셔서 적용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대응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솔직히 구하기도 어려운데 오포, 화웨이, 모비셀, 저희도 뭐 처음 들어본 브랜드들 되게 많은데, 한국에는 이게 매우 적어서 익숙하지 않지만 그 동남아 지역에서 매우 익숙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에 대한 테스트들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저희도 매번 그 미팅을 하고 만나는 퍼블리셔나 이런 업체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신신당부 같은 부분들이라서 생각보다 안 돌아가는 그 폰들이 많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3자 결제 부분들인데, 저희도 만나보면 3자 결제는 필수는 아닙니다. 왜 필수가 아니냐면, 3자 결제를 하면은 분명히 이익은 있습니다. 3자 결제를 넣으면 결제율이 좋아지거나 수수료에서 절감 효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관계에 있어서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3자 결제를 직접적으로 노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구글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심지어 마켓에서 내려가는 가능성들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뭐 구글과 좀 좋은 관계를 얻어서 피처드가 필요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무조건 3자 결제를 들어간다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선택 일장일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 현지화 전략 부분은 제가 우선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모비데이즈 노병준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 네, 모비데이즈에서 게임 마케팅을 마이크 있습니다. 네, 이거 주머니에 넣어주시고요. 네, 모비데이즈에서 게임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노병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과 현지 조사,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는 모바일 게임 글로벌 마케팅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의 내부 레퍼런스 데이터, 그리고 구글과 같은 저희 파트너사들의 데이터를 도합을 해서
오늘은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동남아 번역의 마케팅에 대해서 좀 통론적인 부분을 빠르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남아의 모바일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유저들의 대부분은 모바일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채널로서도 모바일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 기본적으로 동남아에서 모바일 게임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인게임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마케팅에 있어서 각 국가별의 특수한 시즈널 이슈를 반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동남아 전반적으로 좀 소득 중상위층, 높은 ARPU를 기록하고 있는 유저들은 중국의 화교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춘절 이슈 이벤트와 같은 인게임 프로모션은 대부분의 동남아 권역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해서 국가별로 주요한 마케팅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남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매체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매체 영향력이라는 부분, 최초로 광고를 어디서 접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정도는 TV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권역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SNS, 온라인 채널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도 TV 채널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채널을 많이 보긴 하지만, 저희가 네 곳의 그 태국 현지 마케팅 업체와 인터뷰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마케팅 업체들이 정성적으로 느끼는 바는, 태국의 TV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워낙 지방마다 분산되어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효과가 트래킹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집행을 하지 않는 매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주요하게 활용되는 매체들로는 구글 UAC, 페이스북, 그리고 비보선 네트워크로 축약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글 UAC와 페이스북, 비보선 네트워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드 이슈가 있고 볼륨 모객의 한계가 있는 비보선 네트워크보다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UAC가 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고, 그 둘 중에 어떤 매체를 더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게임의 장르와 권역, 그리고 마케팅 에셋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영상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짧게 여러 가지 영상을 최적화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상황이시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튜브 지면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소재 최적화가 가능한 구글 UAC가 페이스북보다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주요한 매체는 한국과 동일하게 빅미디어와 비보선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의 온라인 미디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글로벌 기업이나 대부분의 동남아에서 게임을 런칭하는 국가들의 마케팅 예산 배분 우선순위는 온라인 쪽에 몰려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해서 OS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한국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iOS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iOS의 비중이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시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는 iOS 마케팅을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좀 실무적으로 가장 참고하시기 편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치당 단가인 CPI를 장르별, 국가별에 따라 나눈 단가입니다. 저희 모비데이즈가 보유하고 있는 레퍼런스와 구글 측의 CPI 단가를 통해서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를 약간의 보정을 넣어서 보여드리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평균 값은 이 로우와 하이 값의 중간 값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무를 집행을 해봤을 때 하이 값에서 한 20% 정도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장르별로, 국가별로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을 하시면서 아니면 추후 상세한 문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더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구글과 페이스북 외에 비보상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 그 비보상 네트워크 중에서는 어떤 채널들이 효율이 좋은지를 그냥 몇천 명을 공개하면서 저희가 이제 공유를 드리는데,
국내에서 집행을 했을 때 비보상 네트워크는 DA 이미지 지면, 그리고 바이럴 지면, 영상 매체 지면이 있다고 하면 그 비중은 4대 4대 2 정도로 영상 매체로 모객할 수 있는 유저 볼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동남아는 1대 1대 1의 비중이 될 정도로 영상 매체들의 볼륨이 굉장히 높고, 보시면 파워랭킹과 볼륨 랭킹이 있는데 파워랭킹은 사실 자료 제공하는 곳에서 임의로 변수를 배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볼륨 랭킹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객 관련에 있어서 국내나 다른 국내 권역보다는 영상 지면이 굉장히 많은 비보상 매체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권역별로 많이 다르겠지만 월간 예산이 5천만 원 언더일 경우 페이스북 단독을 집행을 하시거나 또는 구글 UAC 단독 집행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가 관리를 하면서 해당 권역에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상, 예를 들면 8천에서 1억 정도로 동남아 권역 한 개 국가에 온라인 마케팅을 집행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실 경우 비보상 매체도 추가해서 함께 집행하시는 것을 보통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한국과 다르게 좀 코어한 타겟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했을 때 보다 더 좋은 효율을 보였던 레퍼런스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여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최소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인플루언서 한 명을 섭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보통 현지 마케팅 업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6곳을 돌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지 마케팅 업체에 집행을 했을 때 인플루언서 몇 명을 섭외하든 최소로 집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최소 집행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최소 집행 예산으로 제안을 요청한다고 해도 인플루언서 한 명에 대한 견적이 아니라 그 예산 안에서 여러 명의 인플루언서가 장르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더해서 흔히 알고 계시는 대만 게임쇼 외에도 태국 게임쇼 역시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석을 했었고, 흔히 생각하시는 지스타의 B2C와 거의 흡사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게이머들이 게임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게임사들이 본인의 게임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를 집행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더해서 마케팅 컨텐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권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레퍼런스 체킹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저희도 많은 시도를 하다 보면서 얻은 결과는 결국은 한국에서 봤을 때도 퀄리티 좋은 디자인이 높은 CTR, 클릭률을 기록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북미 쪽에 마케팅을 집행을 한다고 북미 쪽에서 흔히 쓰이는 어두운 톤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실제로 마케팅 효율이 좋았던 마케팅 소재에서 카피만 현지화시켜서 집행을 했을 때 CTR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각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시되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기본적인 디자인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각각 권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영어 카피를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캐릭터가 들어간 소재가 유의미하게 전환율과 클릭률이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를 일부 소재에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로 집행을 했을 때도 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유저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 인게임에 대한 직관적인 어필이 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했던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영어 카피를 그대로 활용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던 권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기할 만한 점은 금색이나 은색처럼 화려한 색감의 소재가 좀 유의미하게 좋은 성과를 거뒀었는데, 화려하다고 해서 일부러 현지 마케팅 소재에 맞춰서 촌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화려한 걸 좋아하는 특성은 반영을 하시되 저희가 직관적으로 봐도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멋있는 디자인에 맞춰서 집행을 해주시는 방향을 추천해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권역 같은 경우 광고나 타이틀에 한자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더해서 인게임 화면과 게임 캐릭터를 동시에 활용을 하는 광고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 마케팅 집행에서도 평균적인 효율은 인게임과 캐릭터를 더한 소재들이 높은 효율을 보였었습니다.
더해서 태국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영어 외에 태국어로 활용한 소재가 많았고 실제로 그런 소재들이 조금 더 나은 효율을 보였었습니다. 태국 마케팅을 집행을 하실 때 모바일 크리에이티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태국 왕실이나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광고 심의 그리고 보는 소비자들의 정서 또 이런 면을 고려를 해서 구성되어야 된다는 점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심플한 이미지 소재가 많은 경우가 많았고 베트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캐릭터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좀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크리에이티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데이터나 레퍼런스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도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